여러 흥미로운 AI 결과와 앞으로의 시선, 시사점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윤 PD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성준식 크래프톤 딥러닝 본부 응용 딥러닝 실장님의 게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AI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준식 실장님은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빅스비 TTS 개발을 하셨고요. 게임사 크래프톤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현재 응용 딥러닝 실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팀 크래프톤의 성준식입니다. 방금 앞서 정병익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정병익님 강연은 저희 사내에서도 최근에 한번 회자가 돼서 이 방향으로 하면은 정말 게임 개발에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사실 이제 저희 게임 AI를 담당하는 분야 이제 그런 부서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볼 만큼 되게 높은 퀄리티의 강연이었고요.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사실 정병님 부분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약간 게임 제작에 대해서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본사가 타 스튜디오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현재까지 나타났던 중간 결과들을 한번 얘기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방향들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개발에서 우리가 AI를 쓸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최신의 이제 AI 트렌드가 정말 사실 챗GPT부터 상당히 가속돼서 빨라지고 있는데 챗GPT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스피치, 오디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매일 변화가 있을 만큼 이제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일주일 전에 개발했던 것들이 어느 날 지났더니 좀 거대 기업에서 이미 거의 비슷한데 더 높은 퀄리티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현재 제작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제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툴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최신 AI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게임에다가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 개발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은 대부분 모두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한 그 자체로 게임성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가장 마지막 목표는 유저들이 어떻게 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맞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게임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은 이제 게임을 할 때 친구가 실제 원래 4인 팟으로 준비돼야 되는 4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 게임에 있었다면은 그 중에 AI가 정말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낫게 플레이할 수 있는가 혹은 이제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AI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같은 위치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를 보통 이제 약간의 주종 관계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할을 맡음에 있어서 내가 이제 리딩을 하고 AI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게임 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불리는 저런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4명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만약 나만 혼자 사람이고 3명의 AI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플레이의 그 가치를 더 더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근접해서 전투하는 걸 즐기기보다는 원거리에서 플레이를 하는 걸 즐길 경우에 팀의 이제 밸런스를 맞출 때 근접해서 플레이할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하면은 싫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난 전부 다 멀리서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임의로 AI 같은 경우에 이런 AI들은 앞쪽에서 좀 있어주고 이제 뭐 서포트한 AI는 옆에서 이제 뭐 치료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사실 되게 트리플 A급 큰 게임도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AI가 플레이어들과 함께 섞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AI가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나은 보상을 해서 협동 경쟁 체제에서 이제 함께하는 플레이어가 더
우위에 있는 위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 이제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음성이라던가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함께 플레이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목적을 위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그 게임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AR을 활용해서 게임성을 향상시키는 최종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최근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게임 개발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는 단계에 적용할 경우는 사실 이제 게임 제작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AI가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게임 제작자들이 이 AI를 하나의 툴처럼 사용해서 이제 게임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경우는 이제 AI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손수 만들었던 것 대비 높은 품질의 결과를 내거나 혹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기존 공정이랑 되게 유사한 결과를 이제 시간이나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사실 이제 저희 건 아니고 이제 최근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유명해진 테일즈 오브 신이라고 하는 게임 제작자가 데모 형식으로 만든 것인데 이 게임 자체에서는 모든 기술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GPT로 이제 카운터 텍스트들이 나오고 그걸 사용자들에게 읽어주고 스피치까지 해주면서 동시에 이런 각 게임 에셋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AI를 통해서 생산하는 아까 방금 전 정병희님 보여주셨던 것 같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쓴다거나 미드전이라는 툴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각 에셋들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에셋들로부터 하나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1인이 제작을 하더라도 마치 하나의 작은 소규모 스튜디오로 작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시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퀄리티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실제 소비자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또 게임 개발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유저가 플레이하는 그 환경도 있고 그리고 그 게임 자체를 제작하는 그 경우도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발을 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각 작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준다거나 혹은 사실 이제 게임 제작 이후 그리고 실제로 런칭하고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이 동작하면서 맞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자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정형화된 피드백 같은 경우는 AI 도움을 통해서 굳이 내부 임직원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답변을 해줄 수 있다거나 혹은 아까 같은 게임 제작을 위한 툴을 제작하는 툴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를 드릴 것은 이제 최신 AI 트렌드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들 자체는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한편으로 활용성 개선도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정병님 보여주셨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미드저니를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퀄리티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상당히 많이 따라와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불리는 이제 저런 텍스트들을 넣어준 상태에서 그에 가장 맞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밑에 언급된 저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이제 더 작은 분량으로 그리고 더 목적에 가깝게 AI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보통 연구실이나 랩에 머물면서 사용자들 밖으로 잘 못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나오고 이 모델들에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CB타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각각 갖고 있었던 개인 소장 데이터셋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그것들을 일종의 자랑을 하면서 커뮤니티들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 컨트롤이 충분히 안 되는 부분들을
아까 얘기해 주셨던 컨트롤 넷들로 보강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그림으로부터 스케치나 혹은 이제 엣지라고 불리는 그런 엣지 디텍트된 부분으로부터 그림으로 채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이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촉발한 챗GPT로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도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어, 그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가속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제 페이스북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스탠포드에서 알파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실제 우리가 이제 오픈 AI의 GPT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로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GPT나 GPT 계열의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많이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항상 걱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될 경우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아마 멀지 않게 한 열흘 전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소스 코드 검토를 GPT를 통해서 하려다가 그 코드가 이제 오픈AI에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부서들 전체가 AI를 다시 어렵게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사내 내부 정보에 민감하거나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이제 GPT 모델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려져 있겠지만 이 랭귀지 모델 하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 때 수천억씩 들어가는 돈들도 있고 실제 유지 보수나 운영 같은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좀 꺼리고 있는 좋은 건 알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도입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일종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사용을 하기에 권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3월부터 라마라고 하는 모델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회사 내재화 될 수 있고 그걸로부터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델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4 그리고 챗GPT에 필적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주장에 가깝고요. 현재로서 대부분 퍼포먼스는 그 GPT-4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보통 나오는 이제 저런 라마 패밀리들 같은 경우는 챗GPT의 90% 수준 혹은 이제 GPT-4의 뭐 60% 수준 이 정도의 리포트를 갖고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마다 나는 정말 베스트 퀄리티가 필요한데 리스크를 테이킹할 거면 당연히 GPT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 이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보안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의 이슈가 워낙 큰 집단 대표적으로 법무 검토라던가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라마 패밀리를 사용할 경우 퍼포먼스가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오픈 모델들 같은 경우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스피치 쪽에 대해서 음성 인식 쪽에 여러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스퍼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를 각 영역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들 이런 것들이 오픈 모델로 혹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불리는 베이스 모델들로 나오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스텝들을 나가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과 결합을 시키게 된다면 특정 아웃라인을 따온 저 모델 저 그림 부분만 떼내 가지고 거기다가 배경을 입힌다거나 하는 것들에 좀 더 유용히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델들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바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 역할에 거기에 특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각 모델 자체가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사용된다면은 얘기 드렸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계속 쓰거나 혹은 저걸 만들기 위해 거대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게임 개발 현황에서는 그렇게 거대 비용을 투입하는 것들이 사실은 리스크가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편이고 더구나 이제 이런 모델들을 만든 것 자체가 게임 개발 모든 프로세스의 가속을 다 담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진행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이제 각 특화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탐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장르로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메이저 플레이어들로 불리는 이제 거대 외부 기업들 아니면 이제 거대 자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툴들인데요. 어도비에서 만든 이 파이어플라이라고 툴은 사실 거의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미드저니 그런 것과 비슷한데 거기에 영역별 컨트롤 해주는 것들, 인페인팅이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만 따로 그린다거나 그리고 텍스트로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저 사이트 들어가면은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이제 저런 파란 하늘에 목초지 있는 곳에 이제 겨울 풍경으로 바꿔줘 하면은 저 가운데 있는 조그만 통 집은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경을 겨울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텍스트 기반 에디팅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쓰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약간 위험한 쉽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들은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소송이 걸리고 있고 특히 유럽 쪽의 소송이 좀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이제 유럽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도입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거나 하고 있는데 이런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라이센스 이슈가 없는 이미지들로 모델을 학습시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내부 평가상으로는 파이어플라이가 보여주는 퀄리티 자체는 이제 우리가 튜닝해서 만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유도를 준다거나 그리고 어도비에서 계속 서포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먼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모델 퀄리티는 분명히 나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볼 것이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시발을 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빙이나 코파일럿 365 등에다 AI 기술들, 특히 이제 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것들을 접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애저 기반의 모델들, 애저에 올리면서 애저의 사용력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활용 중이고 그리고 이제 GPT에는 최근에 이제 GPT 플러그인이라는 것들을 도입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GPT가 갖고 있는 큰 단점은 실제로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가 21년 9월까지에 있었던 전 세계의 텍스트들이었고 그 이후 정보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모듈들을 추가해 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을 검색한다거나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을 검색할 때 지금 현재 GPT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21년 이전 정보만 나오거나 완전 의미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플러그인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받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모델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가 이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디퓨전 모델들 그리고 스피치 모델들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D 모델까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이제 거대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라인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 이 부분들을 짚고 간다고 하면 보통 이제 게임 개발이든 이제 AI 연구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갖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생각한 형태의 충분한 퀄리티를 담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본인들의 명성에 관계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컨트롤이 되는 모델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더 의도한 바대로 그림을 그려내거나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음악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모든 연구들에 대해서는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들이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혹은 이제 투자금을 예를 들어 우리가 랭귀지 모델 만들기 위해서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썼는데 그것들이 지역 특화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언어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한 지역만 런칭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지역에 런칭이 될 때 모두 커버하지 않은 모델들이 준비되는 것이 사실은 게임사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 대해서 AI를 활용하는 아까 처음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기 트랙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버추얼 프렌드라던가 그리고 사용자 같이 하는 플레이를 하는 이제 AI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 이것들이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제작자들을 만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고요. 우리가 당장 더 짧은 기간 내에 게임 개발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을 때에는 게임 개발 단계에 적용 가능한 AI 지원 기술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게임 외적인 부분, 외적인 서포트 조직들의 효율을 높여서 더욱 게임 개발한 스튜디오들이 본업에 집중하셔서 더욱 빠른 결과로 더 높은 퀄리티의 더 적은 비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짧은 트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환경의 제작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게임을 제작을 할 때 아주 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게임의 기획이 있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내게 되는데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기획할 수도 있고 캐릭터 디자인도 기획할 수 있고 사실 사운드 디자인이랑 오디오 디자인 그리고 효과음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획이 다르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획으로부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트리플 A급 대작 같은 경우면 이제 오케스트라급의 음원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보통 이제 사실 제작되는 뭐 블리자드 영상들을 보면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하는 비용들이 사실 작지 않거든요. 그런 거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여러 가지 공정들 뭐 그런 오케스트라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이제 작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을 해야 되고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마지막 연주를 하면서 공간감을 추가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여러 번의 모든 과정을 여러 번 돌면서 최종 우리가 사용자들이 플레이하면서 듣게 되는 웅장한 음악이라던가 혹은 긴박한 음악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분 예를 들어 이제 작곡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만으로도 특정 리듬의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처음 몇 마디만 들려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실제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아 더 멋지고 빠르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들이 이제 이미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금 정병님 주신 예시가 가장 정확하게 현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근데 이 모든 AI 툴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럴 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을 만든다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디퓨전 모델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수백만 장의 영 이미지를 모으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스튜디오별로 튜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모든 것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비용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슈 없이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접근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모델이 정말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고 그 모델에 우리가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투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그보다 더 크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그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들이 그 가치가 우리 게임 개발의 비용 효율 혹은 또 이제 개발 제작 기간의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증명을 먼저 하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들어갈 스텝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어도비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모델 대비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따르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그런 상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하우스로 제작할 수 있는 작은 툴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 사용할 때 이슈가 없는 모델이 있고 혹은 이제 어도비의 리터칭 같은 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툴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도입률을 더욱더 빠르게 특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신뢰 관계가 이제 AI에 대한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스튜디오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포토샵 안 쓰는 스튜디오는 없고 포토샵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것들이 사실 그거에 접점이 되어서 현재는 물론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와 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 제작 기간들이 줄어들고 더 나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임 제작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게임이 최종 목표가 2D 캐릭터로 끝나냐 3D까지 만들어야 되냐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3D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D 모델러들이 작업하는 경우는 작업은 이제 2D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로 2D 그림이 잘 만들어져더라도 결국엔 3D 모델에 대한 공정이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AI 도움이 없다면 원화를 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도 라이터에서 도우면서 이제 그것들이 길어지는 상황에 이제 원화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부터 3D 모델이 준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터에서 돌게 되거든요. 그 중간 과정들 일부 요소들에 AI들이 참여해서 그 각 과정들이 조금씩 단축돼서 예를 들어 보통 개발에 석 달이나 6달 걸렸던 것들이 이제 인력을 더 효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더 짧아진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AI를 접목하는 것에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항상 이제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내가 그렸는데 나는 그림 그리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AI는 한 하루 만에 그리고 근데 이게 품질이 내가 그린 거랑 비슷한 것들이 점점 와닿으면서 사실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겪어왔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스케치 하실 때 종이에 하던 시절에서 포토샵으로 넘어갈 때도 비슷한 저항이 있었겠지만 크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일종의 AI를 좀 더 툴에 가깝게 봐주시면서 툴의 확장판, 확장팩 형태로 이해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들은 이제 결국 AI 조직들이 아마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 개발사, 뭐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실제 현업에 이 툴들을 쓰고자 하는 분들과 계속 만나게 될 텐데요. AI가 이제 너를 이제 정복해서 없애는 이런 컨셉보다는 훌륭한 보조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더욱 이미지를 만들고 작업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협업의 상생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저희가 지원 업무로 불리는 실제로 이제 게임 개발 스튜디오 이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들이 게임 개발하는 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반대로 만약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 개발에 우리가 충분한 자본을 투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서포트 조직에다가는 오히려 사실 이미지 모델보다는 랭귀지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그 랭귀지 모델에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하면 보안 이슈 없는 모델들을 지원 드리면서 인사 지원 그리고 이외 인프라 팀들이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스튜디오의 지원을 훨씬 더 잘해 주시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의 일종의 선순환 구조들을 구축하기 위해 A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크래프톤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저희는 좀 사실 실패에 되게 좀 열려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게임가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데 그 이전에 대표님이 16개의 게임이 잘 안 되고 17번째 성공했다고 말할 만큼 이제 실제로 게임 자체로는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기조 자체를 더욱 많은 게임들을 사용자들이 만나게 하고 그 중에 사용자들이 정말 좋게 픽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각 게임들이 흔히 말하는 좀 더 타석에 많이 들어서서 사용자들을 만나고 스윙을 해보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AI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정 게임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제작 공정이 길게 걸리는 거는 3년, 짧게 걸려도 1년, 2년 걸렸던 것들이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같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첫 작품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작품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욱 많은 게임들을 타석에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면서 게임성 향상 이외에 이제 저희는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더 긴 트랙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버추얼 프렌드라던가 혹은 이제 게임 사용자가 같이 플레이하는 AI들이 생기면은 그것들이 추가적인 게임성을 만들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에
그 개발을 위해서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AI로서도 사실은 충분한 보조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픈 AI가 챗GPT를 발표하면서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제 모든 집단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게임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AI를 쓰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트랙으로 연구개발이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연구개발만 하면서 있을 수는 없다 보니 이제 실제 현재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 도와드릴 수 있는 형태의 접근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AI 시대 게임 개발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